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수의 자수성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주식을 시작한 지 178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2020년 7월 27일이에요. 제가 오늘은 조금은 텐션을 높게 가져가려고 해요. 저번 첫 영상에서는 찍었던 시간대가 오전 이제 새벽이었으니까 4시 정도 됐었거든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가 찍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면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라 잠을 깨우기에는 좀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고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 이제 출근을 하신 시간대거든요. 아래 보시면 7시 48분 나오죠. 자,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매수한 종목들이 애플과 아마존이거든요. 일단 크게 거기랑 관련 있는 기사들을 제가 좀 읽어보고 그 중에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주제 4개를 좀 뽑아 온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또 요런 어플도 이제 설치를 해서 잘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아마존 10만원어치 살게요.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주식 분할 매매 도입. 제가 또 이제 한국투자증권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저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 분할 매매라는 게 뭔 말이냐? 원래 한 주씩 살 수 있어요. 한 주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어간다. 구글, 테슬라, 아니면 뭐, 아마존이 있겠죠? 이런 주식들 100만원이 넘는데 직장인이 선뜻 구하기 어렵잖아요. 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니, 저 회사가, 주식을 쪼개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그거를 이제 소수점까지 나눠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원짜리 주식을 0.1주를 사는 대신에, 제가 10만원만 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원래 40조에 사셨던 그 ARM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 이제 매각하게 된대요. 매각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가시화 됐죠. 근데 이제 누가 사줄 거냐. 근데 이게 유력하게 살 것 같은 이제 애플이 있죠. 이 애플이 여기 보시면은 애플 있죠. 자, 독점 의혹 반박. 이게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애플이 이것까지 전부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애플 말고도 다른 이제 큰 기업들이 있어요. 마가, 빵 이렇게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반독점법 때문에 청문회에 이제 불려가기로 돼 있어요. 29일날 미 의회에 출석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7월 30일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있어요. 뭐 구글도 같이 껴있긴 한데 제가 이제 구글은 아직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채널은 아무래도 그 신속한 정보 있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빠르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좀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랑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 채널에서는 시간이 지난 기사든 아니면은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든 간에 그런 기사를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제 생각으로만,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믿고 따라 하시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제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돌아보려고 이렇게 남기는 거니까 그냥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이제 선도하고 있는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입지가 무너지는 징조나 아니면은 무너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좀 바로 기사를 보고 바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외에 좀 잡음들은 그렇게 신경 쓸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가 매수한 종목의 그 우상향 이거를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이상 너무 민감하게 하루하루 대처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해서 비에 젖는 걸 피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에 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저는.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우선 제가 이제 정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7월 24일에 올라온 이 분할 매매 이거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단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어디야 여기가 조선비즈. 저는 이거 구글 뉴스에서 좀 따온 거거든요. 이게 검색을 해서 일단은 단독이라고 해서 그런가 제가 좀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니 증권사도 별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주식을 나눠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국 주식 이런 건 좀 다른가 봐요. 사실 중국이랑 일본은 한 주를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100주씩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좀 목돈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한 주씩 살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묶음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100주가 그냥 1주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만 다음 달부터라고 하죠. 지금 기사가 7월 24일에 올라왔고 다음 달부터니까 9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월 초 일주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주식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도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 좋은 게 진입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오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수수료 떼가기 좋은 제도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아마존닷컴에 주식을 매수 주문하면 한 주에 360만원인데 이거를 일부 매수해준다. 이게 정확하네요. 미국 주식 중에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 이런 것만 분할 매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죠, 뭐 사실. 그 아마존 알파벳은 구글이에요. 성장성 좋아 보이는 미국 주식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걸 보고 있는데 내 월급은 일정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저 같은 이제 월급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땡큐죠. 제 월급으로 아마존 한 주 못 사요. 아예 못 사. 그냥 아마존이 이제 360만원인데 어쨌든 이거는 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호재예요. 물론 소수점 단위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거부감은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일주를 온전히 이제 사야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소수점짜리면 그 나머지 쪼개진 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지? 그거까지 내 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강남 건물을 사고 싶어. 근데 0. 몇 개씩 사래. 방 한 칸 사래. 방 한 칸에 대한 권리만 챙길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조금 찜찜하긴 해요. 근데 뭐 증권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애초에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지.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영혼까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자 다음으로 소프트뱅크 손정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손정희 회장이 일단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곳저곳 좀 벤처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쿠팡에도 많이 돈을 대주죠. 이 사람이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데다가 이곳저곳 투자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 진짜 소수만 대박이 나도 그 전에 이제 다른 곳에 투자해서 회수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그냥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암이라고 이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이 암은 스마트폰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모바일 AP를 사실상 독점 설계하는 회사다라고 해요.
이 모바일 AP,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있죠. 뭐 삼성, 애플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애플이 이걸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애플은 이미 암을 쓰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거를 인수를 해서 이제 애플의 일부가 돼서, 그러면 암을 써야 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암을 애플이 독점을 해. 그러면 이제 삼성이 암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플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거래할 때. 자, 암 인수 당시에 손정희 회장이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 베팅을 했다. 베팅을 했다. 근데 확실히 가끔 베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베팅도 어느 정도 이제 확률, 논리 있게 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알아보지 않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제가 아직 뭐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논리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그냥 운에 기대해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제가 뭐 성공이고 실패고 겪어보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베팅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논리를 갖고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암 지분의 75%는 소프트뱅크가, 25%는 자회사 비전펀드가 보유하고 있다. 그냥 이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 베팅을 했는데, 이 베팅한 것보다 더 이제 잭팟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지,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지금 자금을 좀 이제 대줘야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암을 매각해서라도.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지금 흘러가는 분야가 있어요. 이 위워크 등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많은데 공유 산업이라고 있거든요. 공유 경제. 이게 전염병 들고 있는데 누가 누구랑 이걸 돌려쓰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좀 뜨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공유 산업도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가 갖고 온 그 위생관념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변해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전망이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남들과 이걸 공유해서 생기는 이득을 좀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 경제를 기피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공유해서 얻는 이득이 크면 당연히 그걸 쓰겠죠. 암 지분 매각은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암 지분을 부분 혹은 전량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애플은 암 최초 설립을 주도한 회사다. 아이폰, 아이패드에 많이 쓰인다고 하죠. 이게 많이가 아니라 그냥 써요. 그리고 이제 그 PC 제품이라고 맥이 있어요. 여기다가도 이제 인텔이 아니라 암 기반의 칩셋을 넣겠다고 밝히기로 했어요. 저번에 6월에. 자,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갖고 싶죠. 남한테 사다 쓰는 것보다 자기들 걸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 게 돈이 덜 들 거예요. 원래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면 중간 마진이란 게 남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애플이 더 경쟁력 있어지려면 암을 인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게. 뭐 반독점법 때문에 뭐 쪼개질 일이 있어요. 애플이 뭐 아이폰만 만드는 이제 회사랑 아이패드 만드는 회사랑 이런 걸로 쪼개지면은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 운영체제가 가져다주는 그 연동성?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가 한 회사가 이제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너지들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그걸 쪼개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암을 굉장히 인수하고 싶겠지만 인수하면은 배탈 나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반독점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보면은 이때 반박을 하고 어떻게 이제 좀 의욕을 벗어나고 나면은 이제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추진을. 사실 애플이
반독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살 수 없다면 이제 뭐 자금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이 주워가겠죠. 암을. 그 중에 엔비디아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 암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료로 매출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높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성 보고 돈 보고 사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암을 인수하는 기업이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AP를 쓰던 스마트폰 이런 거 제조하는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인수를 하게 되면 누가 살지 되게 기대가 되는 기업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40조 원에 산 암을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이 손정희 회장이 어떤 기업을 그렇게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기대가 돼요. 이 팔아서 생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CEO들 미 의회에 출석해서 독점 의혹을 반박한다. 자, 애플은 사실 이 독점 의혹 때문에 경제인단을 꾸렸다고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을 엄청 고용을 했다고 해요. 알림 필요 없어요. 자, 팀쿡, 순다르 피처인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글로벌 IT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을 미 의회에서 보게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이 4개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기업들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될 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점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인데, 미국이 그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솔직히 SNS 하면은 뭐 페이스북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 쓰는 점만 생각해도 또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런 것만 해도 새로운 SNS 기업이 태어난다는 거는 좀 보기 어렵게 느껴지죠.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해서 자기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SNS를 삼킨 것처럼 공정한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아마존은 입점 업체에 대한 처우랑 경쟁 제품 출시 시 관행. 아마존의 이거 제품 출시 관행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진을 거의 제로까지 낮춰갖고 일단은 고객을 뺏어온 다음에 그 엄청난 덩치로 계속 이렇게 자금을 불어넣어서 경쟁자를 말려 죽인 다음에 독차지하는 그런 관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 지배력. 하긴 구글 말고는 검색으로 좀 정보를 얻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거는 세계에서 이제 비교가 안 되고 이건 내수용이죠. 방금 제가 말했듯이 페이스북은 경쟁업체 인수 관행. 얘네들은 자기 적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그걸 사요. 근데 보고서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기존의 반독점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담기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독점법 때문에 이거 청문회 부르는 게 기업을 쪼개려고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전쟁. 경제적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아니 미국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저런 기업들을 스스로 쪼갠다? 자살골이죠. 그냥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쪼개서 잘게 나누겠어요. 물론 소비자한테 공정한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권익 증진을 위한 것과 거리가 멀게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럼 쪼개질 수도 있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오는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기존의 반독점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담긴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들 얘네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 맞춰갖고 한마디로 쪼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반독점 의혹을 벗겨주려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압도적인 그 점유율이 있죠. 각자의 분야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독점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반독점법을 업데이트 해주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 CEO를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부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기네 경제력 이런 걸 과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쪼개지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일부러 미국이 중국한테 지려는 움직임으로 갈 리가 없거든요. 이거를 미뤄봤자 나중에 이제 다음 대선 때 이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미국 대통령이 진짜로 쪼갤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전에 한번 의혹을 벗겨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홍보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전 세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런 기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돈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이 좀 중국의 말에 좀 약간 좀 고분고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 정부의 미국의 법에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라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매수한 애플은 이 암을 사면은 이게 좀 의욕을 벗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방식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암까지 사면 휴대폰 제조사들 입장에서 독점이죠. 그냥 반독점법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지. 의욕을 벗을 수가 없지. 자, 그리고 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7월 30일에 있어요. 애플과 아마존 지금 보면은 주가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애플이 지금 주가가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주식시장이 열리겠지만 애플 주가는 지금 37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37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달 사이에 고점에서 조금 하락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적을 냈는데도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애플도 더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거품이 좀 거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여기 아마존도 지금 이거 3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보면 이 3달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오르다가 지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아마존이 더 떨어진다? 글쎄 실적 발표하고도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근데 이 아마존 자체가 그리고 애플이 그 각자의 업계에서 가지는 그 점유율이 변함이 없으니까 뭐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떨어진다고 해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떨어져도 아마존은 저는 다음 달은 못 사요. 너무 비싸. 실적 발표가 30일에 있는데 아무쪼록 두 기업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장은 또 올랐으면 좋겠지만 당분간 제가 월급을 타는 날까지는 올라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으니까. 영상 보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유익한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냥 젊은 사람의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의견이라도 참고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따로
지금 장이 열리지 않아서 제 계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계좌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